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미증시를 둘러싼 이슈, 글로벌 핫 이슈 시간으로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휴 사이에 1월 FOMC가 있었죠. 오늘 꼭 다뤄봐야 할 텐데 오늘 특별히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LS증권 정다운 연구원님과 함께 할게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오늘 FOMC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난해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었는데 이번에는 예상대로 첫 동결이 나왔습니다. 이 파월 의장이 또 어떤 얘기가 나왔을지 궁금한데 먼저 이번 1월 FOMC 정리해 주시죠. 네, 1월 FOMC는 말씀 주셨다시피 큰 이변이 없는 이벤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고요. 그 와중에 약간의 소요가 있기는 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성명서 문구 수정이 있었는데 이 부분 역시도 이후에 파월 의장이 인터뷰를 통해서 그 소요를 약간은 잠재우면서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요. 어떤 부분에서 좀 소요가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인플레이션과 고용시장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전에는 성명서에서 목표를 향해 진전을 이뤘다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이게 약간은 삭제가 되고 인플레이션이 다소 높다라는 문구가 남았습니다. 이러면서 파월 의장 혹은 연준이 다음에 기준금리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시그널을 준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좀 있으면서 장중에는 금리가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인터뷰를 통해서 파월 의장이 단순히 문구를 클린업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시장은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는 모양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의 속내 혹은 연준의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 파월이 명확하게 좀 얘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통화 정책이 충분히 제약적인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더불어서 인플레이션이 목표 대비 여전히 높다라는 부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재정이 구체화되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인플레이션 진전에 따라서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선회를 하겠다라는 속내를 비추면서도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구체화되는 것을 바라볼 필요는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이 또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그러면 이후 일정인 3월을 포함해서 상반기 중에는 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좀 적은 걸까요? 네,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장에서 뭐 얘기를 드리겠지만은 관세와 관련해서도 오늘 이제 방금 전에 장이 마감하기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한 부분을 발표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러면서 이제 또 금리라든지 아니면 달러 인덱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변동성을 보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 나가고 정책이 좀 구체화되면 그에 따라서 뭐 파월 역시도 대응을 할 텐데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낮아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말씀해주신 핫 이슈를 바탕으로 앞으로 미국 증시는 좀 어떻게 흘러갈지 방향성을 저희가 미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크로적으로는 이제 오늘 밤에 PCE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고 또 딥시크 이슈도 불거졌기 때문에 뉴욕 증시 전반의 흐름이 좀 어떻게 전개가 될지 궁금하거든요. 연구원님은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됐다. 과거의 1기 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 미국 증시가 상당히 변동성이 컸습니다. 근데 그때는 좀 달랐던 게 뭐냐면은 미국이 그래도 완화적인 통화 정책 스탠스를 가져가고 있던 인하 사이클에 있었다라는 거고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인하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스티키한 모습을 보이면서 약간은 기대감을 좀 후퇴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보냐라고 했을 때 저는 톤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불확실합니다만 미국 시장이 작년만큼 좋지는 못할 것이다. 적어도 지수단에서는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만큼 종목이나 섹터 선별에 신중을 기해야 좀 수익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휴 동안 좀 있었던 일들 그리고 PCE 물가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드려보면은 오늘 밤에 이제 12월 PCE 물가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근데 PPI가 1월 14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때 좀 화두가 됐던 게 뭐냐면은 PC 물가에 포함되는 항목들이 상당히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항공운송료 같은 경우가 전월 대비 7%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요양원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0.4%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장 마감을 뭐 한 10여 분 남겨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이러면서 시장이 장중 추이 차트를 보시면은 막판에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 약간 반등하면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시장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리바운드 할 수가 있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준금리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기대하는 완화라는 부분을 조금은 후퇴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도래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을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라든지 금리 같은 것들이 튀고, 그리고 또 최근에 금리 인하의 가장 큰 수혜주로서 좀 움직이는 게 중소형주인데, 이 중소형주 같은 경우도 가장 좀 상승폭을 크게 반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측면에서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예의주시하는, 조금은 조심스럽게 시장이 관망세를 보이는 그림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시크 얘기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딥시크 이후로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바라봤을 때 투자의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물론 오늘은 조금은 반등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이외에 사실은 엔비디아 독주의 AI 반도체 시장에서 조금은 다른 반도체 쪽, 뭐 마벨 테크놀로지라든지 아니면 뭐 IBM, AMD 이런 쪽으로 약간은 반도체 종목들 단에서 확산이 나타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물론 너무나 좋은 회사이지만 예전과 같은 이익 마진율을 보이기 힘들다라는 측면에서 멀티플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더 확장을 기대하기는 힘들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인플레이션과 트럼프 정책에 시장은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진단이었고요. 엔비디아 예전과 같은 이익 마진율을 남기긴 어려울 것이다라는 다소 아쉬운 전망까지 함께 점검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장의 시각이 바뀌는 것처럼 연준의 금리 동결이 한은의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데, 이 다음 달 금리 인하를 준비하던 한국은행의 고민이 또 깊어졌을 것 같거든요. 저희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금리와 관련해서는 네. 우리나라는 사실 지난 4분기에 0.1% 성장에 그쳤습니다. 그 말은 이게 기술적으로 볼 때 GDP가 2개 분기 연속으로 역성장을 하게 되면은 경기 침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 가만히 있으면 경기 침체의 문턱이다라고까지도 평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사실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만 ECB 같은 경우에는 4회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요. 그에 앞서서 이제 캐나다도 금리를 인하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물론 환율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만, 연준이 통화 정책에 대해서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는 후퇴됐을지언정 인상으로 돌아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수 경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좀 걱정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다음 통화 정책 회의에서는 인하 가능성이 저는 여전히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추가적으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다라는 연구원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증시에서 앞두고 있는 여러 일정들이 있는데, 주요 일정 저희가 어떤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원래는 이제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트럼프가
밤에 이제 발언을 하면서 30분 전쯤에 발언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트럼프의 정책에 대한 부분으로 다시 좀 시선이 이동하는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캐나다나 멕시코에 실제로 관세를 부과하는지,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여전히 진행을 하고 있다. 중국은 결국 관세를 지불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정책들을 바라보면서 좀 시장이 움직일 것 같고, 제 생각에는 트럼프가 취하는 전략이 언제나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강하게 좀 발언을 하고 좀 더 스탠스를 좀 강도 높게 가져가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트럼프발 정책 불확실성이 안정되기까지는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에 대한 정책이 가장 중요한 변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이제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제 또 저희가 설 연휴를 쉬는 동안 2월 초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 초에 발표되는 뭐 ISM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고용 지표, 12월 고용 지표가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한번 또 시장의 우려를 자아냈던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2월에 발표될 1월 고용 지표 역시도 좀 눈여겨봐야 될 지표가 아닐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앞두고 있는 여러 주요 일정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트럼프발의 정책 불확실성에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 한다라는 의견이었고요. 경제 지표로는 월 초에 발표될 ISM 지표, 그리고 무엇보다 고용 지표에 주목을 해봐야 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말씀해주신 여러 이슈들을 바탕으로 이제부터는 개장을 앞둔 국내 증시에서 한번 연결고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나흘 연속으로 휴장이었고, 그 사이에 미증시에서 금리 동결, 그리고 뭐 딥시크 이슈까지 여러 이슈들이 불거졌기 때문에 오늘장 변동성이 다소 크진 않을까 우려도 되거든요. 오늘장 이제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전망 어떻게 하시나요? 아쉽지만 조금은 좋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휴장을 하는 동안의 시장 흐름을 살펴보면은, 일단 지표별로 좀 봤을 때, 달러 인덱스가 1월 23일 종가 대비해서 1월 23일 종가가 107.86포인트인데, 이것 대비해서 108.01포인트로 마감을 해서 강보합을 보였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같은 시기에 1434.3원으로 마감을 했다가 지금 1445.4원 정도까지 제가 보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움직이면, 이러면 또 이제 외국인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는 어쩔 수 없이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EWY, 그러니까 MSCI 사우스 코리아 ETF인데, 이 EWY가 1월 24일 종가가 55.9달러였는데 좀 전에 55.28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 정도 하락이 좀 반영이 될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더 크게 우려돼야 될 부분은 관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에서 좀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 연휴 동안에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의 상무부 장관 지명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좀 걱정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한국의 가전을 콕 집어서 언급하면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가전업체들이 미국을 이용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 관세에 대한 압박, 그리고 미국 내 생산을 강조한다라는 얘기로 좀 볼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품목별 관세보다는 일괄 관세, 그러니까 특정 국가에 대해서 25%, 뭐 10%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관세를 매긴다라는 부분을 선호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고, 더불어서 또 자동차와 관련해서도 IRA를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IRA에서 최종 조립을 북미에서 하고, 그리고 핵심 광물이랑 배터리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를 구매하면은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그런 혜택을 좀 제공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리스를 통해서 차량을 구매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럴 때에는 요건이랑 관계없이 세액 공제를 제공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책의 허점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현대차가 이런 식의
자동차 판매를 많이 한 상황이라서 전반적으로는 우리나라 시가총액 대형주들에 있어서 조금은 부진한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좀 걱정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대응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라고 했을 때 엔터라든지 인터넷 같이 약간은 무역과는 상관이 조금 별로 없는 그런 업종을 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게임주 같은 경우도 좀 이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증시에서 이제 로블록스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주가가 좋은 상태이고, 그리고 또 조만간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 소프트웨어라는 게임 업체가 미국에서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AI에 대한 물리적인 투자보다는 활용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게임 업체들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들은 확실히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주들이 조금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엔터주 같은 경우에도 하이브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25년에 BTS 멤버들이 전부 이제 전역을 하고 글로벌리 활동을 재개를 할 거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무역과는 약간은 동떨어져 있는 그런 뭐 인터넷, 게임, 엔터 이런 업종들을 바라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환율이 움직이면 아무래도 국내 증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장은 다소 아쉬운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었습니다. 이 추천 섹터로는 엔터 그리고 인터넷, 게임주처럼 피해갈 수 있는 업종을 공략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거다라고 정리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앞서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관세에서 저희가 어떤 부분에 가장 집중을 해보는 게 좋은 걸까요? 어떤 부분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일단 가장 크게 어렵게 좀 안 좋은 시나리오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은 네. 부평 관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는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교역량 자체를 축소시키는 그런 영향을 좀 끼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수출 노출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수출 자체가 약간은 위축될 수 있는 그림이라서 이게 가장 좀 크게 우려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과 관련된 부분인데, 중국에 대해서 강도 높은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또 얼마 전에 시진핑 주석이랑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무언가 좀 합의를 하고 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트럼프 1기 때처럼 1년 이상, 1, 2년 이상의 관세 전쟁으로 무역 전쟁으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좀 가장 크게 피해를 받는 국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왜냐라고 했을 때는 G2,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우리나라의 수출 대상국으로서 1, 2위를 차지하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이 가장 좀 양방향에서 조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부분 역시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보편 관세와 중국에 대한 이슈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수출 자체에 대한 우려가 불거진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오늘 장에서 이 부분 꼭 유념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는 1월 FOMC부터 미국 증시의 전망, 그리고 국내 증시에 어떤 흐름이 전개될지 함께 예상까지 해봤습니다. 오늘 세심한 인사이트는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LS증권 정다운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